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의 자동차용 요소수 대란이 막을 내렸습니다. 당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용 요소수를 주유소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량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며 밝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반면 일본의 새해는 기분이 그리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과거 일본은 호주, 러시아, 베트남,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 오히려 요소수를 한국에 공급해주겠다며 제안했을 당시에 한국의 위기를 외면했죠. 오히려 자신들은 요소수가 넘친다며 여기저기에 언론에서 광고를 하는 국제적인 예의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는데요. 한국을 도와주었던 많은 국가들이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바보였기 때문에 한국을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살고 있으니 한국도 똑같이 과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과 달리 다른 국가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던 것이었죠. 또한 현재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는 강대국들도 엄지를 치켜들 정도로 도움을 주면 반드시 갚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다른 국가들은 너도 나도 한국을 도와주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호주는 한국이 도움을 요청했을 당시에 두 팔 벌리고 환영하며 한국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었다고 기뻐했죠. 그나마 한국의 기업이 일본에 직접 가서 요소 원료 1,000톤을 확보했지만 다른 국가의 도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 한국처럼 안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며 자신들이 머릿속에서 만든 이상한 이미지의 한국을 조롱하던 일본은 결국 새해를 최악의 요소수 대란과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본 내에서는 현재 현직 종사자들이 일본 정부의 요소수 조작에 대해 폭로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전 세계 언론에 퍼지기 직전인 이제서야 일본 정부는 자존심 다 버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단교하자 타령을 하는 한국과 중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인데요. 실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나이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기업인 카프로는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탄산암모늄 용액을 산업용 요소수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내 요소수 전문가, 요소수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요소수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산 탄산암모늄을 이용해 샘플 테스트를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 산업용 요소수를 대체해 탄산암모늄 용액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며 이 기업에서 생산하는 탄산암모늄 용액을 산업용 요소수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연간 산업용 요소수 약 30만 톤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카프로는 이르면 내년 5, 6월에는 환경부 승인과 함께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대로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를 상대로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이 요소수 대란을 극복하고 요소수 자체 생산까지 이뤄내고 있는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요소수 사태 당시 조롱했던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니케이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암모니아 수용액 수입 가격은 올해 초에 비해 1000에서 1500% 급등했습니다. 심지어 그 가격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약 2주 전 일본 암모니아 제조회사 미쓰이 화학과 닛산화학은 요소수 대란의 조짐이 보일 당시에 석간신문 후지에 중국의 수출 제한 영향은 받지 않았다며 다만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정기 수리로 공장 가동을 정지하고 있었고 현재는 가동을 재개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선 1월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일본은 외국에 비해 경유 차량이 많지 않고 암모니아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고 있어서 한국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일본 기업들과 일본 정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과 요소수가 충분하다는 말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고 그리고 자체 생산한다는 일본의 요소수 라인도 사실 농업용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업용 요소수를 산업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실행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네로라 하는 화학기업들마저 살기 위해 일본을 떠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 하거나 대부분 축소, 파산 상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용 요소수 대표 브랜드인 에드블루에 일본 내 주요 공급업체인 미쓰이 물산, 니포넥탄 니세이 산업, 신니혼카세이 등 기업들이 이달 들어 잇따라 출하 규제를 강화하며 공급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요소수 대란이 올 것을 알고 있던 눈치였지만 철저히 언론을 조작하며 모른 척했고 현재와 같은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물류업체와 디젤 차량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대부분은 비축 탱크에 1개월분 정도의 요소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의 사태를 보고 여태까지 놀기만 했냐며 매우 분노했는데요. 그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시위까지 감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역 드라이버입니다만 이번 건 정말로 심각해요. 지금 6에서 7알의 트럭이 요소 필요 차량이므로 그것이 멈추면 물론 가솔린도 식량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비웃고 있었는데 부끄럽다. 한국 수준의 상황입니다. 요소수 제조 판매업체인 마루야마 화성은 현재 일본의 요소수 대란에 있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화학강국이라며 걱정 없다던 일본에서 사실 상당량의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미쓰이 화학과 닛산 화학은 이미 생산 능력을 100%까지 끌어올려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는 현재 유례없는 역대급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운행 중인 트럭, 건설기 등 디젤차 대부분은 요소수 필수 차종입니다. 일본 각지에 제설차가 대거 투입됐지만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제설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작은 마을 곳곳에서 시민들이 눈 때문에 고립되어 나오지 못하거나 대중교통에 그대로 갇혀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이들을 구출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건 제설차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한 물류업체의 사장은 요소수가 다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물류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지금 시기가 한창 바쁠 때인데 가뜩이나 눈 때문에 물류의 난항을 겪어 각지의 식량이 떨어져 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식량난이 올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는데요. 사실상 식량난은 시작된 상태로 점점 악화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재난 상황에 따른 사재기 현상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식량 사재기와 함께 바닥난 시민의식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요소수 도난 사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럭 50대를 보유한 한 일본 내 물류업체 사장은 니케이에 주위에서 요소수 도난 피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산업 전문지 루마노 뉴스는 요소수 재고 고가를 불안하게 여긴 수요자들이 재고 충족 목적으로 판매처에 일제히 주문을 넣어 요소수 공급 상황이 더욱 심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품귀 사태를 틈타 요소수를 높은 가격으로 되팔려는 전매상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일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통상 매장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요소수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사재기가 종종 보이긴 했지만 일본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소수 대란 당시 시민들이 요소수를 소방서에 기부하거나 주유소에서 화물차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등 미담이 잇따랐죠.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하나로 뭉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돋보였던 당시의 상황은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또한 한국 정부는 민간업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를 확대해 주유소 가격 정보 사이트를 이용한 실시간 정보 공개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실시간으로 요소수 재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을 따라서 코로나 백신 인증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접종 완료임에도 불구하고 비접종으로 뜨는 등 엄청난 오류에 의한 항의가 빗발쳐 시스템에 대한 긴급 보수에 들어갔죠.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은 빠른 정보력은 그림의 떡이었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에게 아픔을 주겠다는 정부 조직 같은 거 만들 시간에 디지털청 일 좀 시켜라. 내 세금은 다 어디로 갔나? 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니케이는 한국과 암모니아 수용액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당분간 국내 혼란이 이어질 것. 이라며 마치 한국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듯이 보도하고 나섰는데요. 한국은 진작에 중국의 수입 제한 조치로 요소와 요소수 대란을 한 차례 겪은 후 중국에서 수입하던 요소의 상당량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기로 합의하는 등 요소수 자체 생산과 더불어 다양한 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국민들의 분노를 결국 한국 때리기로 만회하려는 일본의 모습이 애처로운데요. 한편 발등에 불 떨어진 일본 무역업체들은 그동안 중국에 집중됐던 공급망 대체를 위해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작에 한국이 여기저기서 요소수를 끌어다 확보했기 때문에 공급난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일본은 석탄 대신 비싼 LNG로 요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아서 LNG 수급이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업보는 돌고 돌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온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시련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난 한국의 박수를 보내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한 모든 사람들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